김영애 씨는 뭐라 그러나 이 옆에 남편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스타일이 누가 옆에 딱 있어야지 혼자는 못 사는. 사랑을 받아야 사는 사람. 어째 사랑을 먹고 사는 여자야. 76년도 7년도 요때인데 강릉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남자 배우도 있고 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10분에 한 번씩 글로 전화가 오는 거야, 남자가. 그리고 촬영을 하고선 저녁에 몇 시에 밤 촬영은 끝나서 이제 호텔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완전 영화를 찍어. 나는 보니까 뭐야 나 지금 들어왔어. 예를 들면 나 이럴 텐데 여보 나 그 시간에 들어왔다니까. 여기 형제 언니 계시지만 정말이야. 알리바이. 새벽 4시에 5시 되니까 왔더만요. 서울서 왔어요. 강릉을 4시에 통금 딱 끝나자마자 쐈군요. 그냥 밟아서 온 거야. 그래갖고 잤는데 아침에 몇 시 촬영인지도 몰라. 잤는데 얘 보니까 없어졌어. 그 아침에 몇 시 촬영, 어머 얘 어디 갔지? 그러고서 촬영 가려고 이렇게 막 밥 먹자 그러고 딱 나오는데 경포 호텔 잊혀지지도 않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들이 여보 이러고 둘이 웃으면서 위에서 오는 거야. 계단에서 내려오더라고. 아니야 여보 저보 이러고 싸우던 사람들이 금방 웃으면서 밤에. 그렇죠. 부부니까 그럴 수 있죠. 20년 동안의 20년 부부로. 동안에 부부였죠. 그렇죠. 아들도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두 분은 왜 또 헤어지게 됐나요? 2000년에 그때 뭐 김영애 씨 몸도 좀 안 좋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둘이 합의하에 잘 이혼했습니다. 근데 물론 김영애 씨는 지루한 장마철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3년 됐죠. 그 아들 같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 민우 군도 결혼을 잘 했고요. 예. 좀 잘 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영애 씨는 또 재혼을 했었죠. 재혼했다 다시 한번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씨하고는 잘 살았어요. 중간에 이제 이 씨가 음악만 한 게 아니라 막 조기축구회 회장도 하고 하면서 다른 데 또 관심도 많이 갖고 부업도 했었어요. 저 압구정도에 우동집도 내서 김영애 씨가 같이 가서 또 앞치마 두르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쁜 모습들도 많았는데 서로 20년 동안 사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시작 자체가 힘든 만남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 조 PD의 여동생하고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뉴욕에서 뭐 컬리너리 요리학교 또 꼬르동부르 파리에서 나오고 셰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두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사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방콕을 이제 가는 길이 비행기 안에서 김영애 씨를 만났어. 근데 김영애 씨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거야. 박 그래서 회장이요. 비행기 안에서 인사 소개를 받았어. 예. 받았는데 뭘 입었느냐면 의상이 그 한복 같은 거. 이상한. 그러니까는 재래 아니 그러니까 그 불가에서 도 닦는 것 같은 그런데 우람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김영애는 이 정도 남자는 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달러 뭐 이거 기치료를 안 하나 뭐 침 같은 걸로 이런 것도 하고 기하다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방콕을 간대. 근데 방콕에 왜 가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CF 찍으러 간대요. 그게 이제 황토팩. 그건 이제 둘이 황토팩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걸로 이제 김영애 씨는 못 본 거야. 왜냐? 황토 사업으로 다 가느라고 여기 완전히 떠나버렸잖아. 굉장히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만나는 거야. 그러고. 갱년기에 이제 이분이 건강이 나빠지시고 특히 탤런트인데 피부가 많이 나빠지니까 평소에 제 관심이 있던 황토를 가지고 이제 해보자. 옛날부터 썼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어쨌거나 쪼물락쪼물락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미용 이제 팩하고 그다음에 입욕 목욕할 때 쓰는 조성물로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진짜 황토 미용팩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뭐 호주, 그다음에 프랑스에도 다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전북 그 정읍에 공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이 일일이 저울에다가 이 황토 달아가지고 사실 원래 익산, 정읍 이런 데가 황토가 질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제 예,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당시 또 황토 붐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황토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00평 정도까지 공장이 늘어나고 공장이 세 군데로 늘어나고 특히 2002년도에 홈쇼핑에서 이제 한번 정말 대박을 치면서 예, 거기에서 연간 매출이 1,7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 정말 아시아 내지는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최고의 미용, 우리나라 고유의 미용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었는데 예. 한순간에 날아갔죠. 색가루가 들어갔다. 그 황토 그 팩 제품에 쇳가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정말 급전직하가 돼서 김영애 방송이 씨는 엄청나게 들어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그거 방송 나가는 청구된 순간. 거예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야. 돈 기업에 돌려달라. 임시할 때 요만한 뚜껑 하나라든지 뭐 하나만 있어도 다 반품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영애 씨 사건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몸이 되게 아팠어요. 힘들고. 양방 치료해도 잘 안 낫고 막 방송에도 펑크 나고 이런 사건이 났어요. 그때 이제 지금의 그 당시 남편 이제 박 회장이 나타났어요. 박 회장 원래 공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를 수련해 갖고 기를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는데 나이는 김영애 씨가 4살 연상이었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부안 쪽이에요. 친구가 또 그쪽에 높으신 부안 군수로 계셨고 그래서 정읍 부안 이쪽이 황토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황토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화장품을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김영애 씨를 치료하면서 아침 프로에도 같이 출연하게 되고 제가 연출했던 프로인데 그러면서 두 분의 인연이 맺어지면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게 되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가정도 같이 꾸미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황토화가 화장품이 출시되자마자 홈쇼핑에서 대박이 납니다. 났지. 홈쇼핑 역사도 바꾸고 3년 동안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제품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그런 유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지리한 법정 공장이 벌어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 이미 구상권이 청구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졌죠. 서로 간에 그 과정에 감정의 골도 생겼어요. 김영애 씨와 박 회장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고요. 김영애 씨는 다시 다른 화장품으로 마스크 화장품을 좀 홈쇼핑이나 따로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분간 연기 활동을 안 하겠다 선언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연기 활동도 하시게 된 거고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정면 돌파랄까요? 나 이 사업 접겠다. 그리고 정말 뭐 하나라도 전 제품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있으면 다 주면 애초에 원래 그 가격, 상품 가격을 배상하겠다. 딱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법정 공판을 이제 진행한 건데 재판에서 이겨도 이미 다 소용이 근데 없는 김영애 거죠. 씨가 이제 그 어려서부터 겹치기 출연까지 막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면서 30년 이상 연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정말 이 황토 사업이 잘 되면 나는 이제 우아하게 정말 우리가 우리 직장 놀러 나가듯이 나도 진짜 하고 싶은 연기만 하면서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여유를 좀 갖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고 그러셨네요. 사실은 그때 한참 사업이 번창하실 때는 그 이회창 전 총재가 살던 그 구기동 그 맞아요. 2층 집 잔디밭도 있고 한 거 그것도 구입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전노민 씨하고 김보연 씨 부부가 이제 새들어서 전세를, 살다가 줬었죠. 지금은 이제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수습이 되는가 싶었는데 암투병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네, 이게 동화였으면 1억 원 승소로 뭐 끝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여야 되는데 네.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딱 이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랑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출연을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해를 품은 달을 찍을 때 본인이 지금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의지로 그걸 끝까지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당연히 웬만한 연기는 하는데 이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장면에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프죠. 이걸 허리를 동여 매고 아이고. 그렇게 연기를 해서 이거 종영까지 다 한 뒤에 종영하고 나서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몸무게가 40kg로 빠졌을 만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사실 드라마 촬영 중간에 황달로 이 췌장암 수술을 안 해가지고 황달로 응급실 간 적도 있는데 그냥 과로로 입원했다 요렇게 그냥 하고 제작진들한테는 암 사실을 안 알렸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굴곡이 또 이 변호인의 국밥집 엄마 같은 김영애 씨를 저희 품으로 다시 국민 엄마로 배우로 돌려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네, 괜찮은. 이게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들들 볶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9시간 대수술하고 2주 만에 그냥 본인이 빨리 일해야 된다고 연계도 퇴원했어요. 최장암 수술을 또 산에 하고. 올라가서 2달 만에 올라가고 근데 너무 초기에 그리고 6개월 만에 발견된 다시 겁니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예. 올해는 또 현기증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치매 걸린 엄마 역할이 예정돼 있고 또 드라마 카트에서는 계약직 청소부로 이렇게 변신해서 올해 또 연기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